안녕하십니까. 혼술 게스트 팩트 폭격. 오늘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윤상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불출주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서 뛰고 네. 계시는데 먼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제가 네. 참 궁금했어요. 뭐냐면은 윤상현 의원님은 뭐 더 이상 제가 저희 독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열심히 뛰고 계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령 뭐 장관을 한번 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당 대표 출마하셨을 때 예. 어떤 뭐 용산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다른 후보 네, 그 다른 후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후보보다도 훨씬 더 세게 뛰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사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운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하고 같이 하는 뭐 하태경, 우리 저기 송파에 예. 김 교수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저보고 계속 형이 나서줘야 돼, 형이 나서줘야 돼 그런 얘기를 가끔 듣고 했는데 사실 제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옳은 소리 한 것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겁니다. 저는 정말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것. 예. 저는 대통령하고 아주 독특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석에서 형 동생하고 저하고 대통령하고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수사 팀장 때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2020년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이제 무소속 기간이 한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제가 복당하는 날 당에 먼저 오셔가지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딱 만났는데 한 8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착 느낀 게 야 드디어 제가 여의도에서 찾고자 하는 가슴 있는 남자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가슴 있는 남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주 친해서 그래서 그날 야 우리 집에 가자 해서 가고 또 형 동생하고 또 저한테도 저희 집에도 오시고 아주 친했습니다. 사실 그때 대통령 선거 캠프 때 저보고 너 들어와라. 근데 제가 선거법 재판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맞다. 너는 바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도 따고 뭐 했는데 그래서 잘 되기만 바랐는데 좀 재작년에 여러 가지로 국민적인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반말을 했고요. 그럼 또 가가지고 재작년에 또 제가 둘이 대통령실에 가서 뭐 다 까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그 까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러면 야, 네 말이 맞다. 또 사람을 보내서 네 말 좀 듣고 오게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정말 저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2021년 8월 달이었을 겁니다. 제가 복당한 날 저하고 느꼈던 그 형제 지정. 형제 지정을 제가 지금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날 그걸 하고 그래서 왜 그 며칠 전에도 제가 둘이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하고 만나서 저는 뭐 사석에서 형님 동생 하니까 야 상현아 뭐 동생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5일 날 취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미국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막아야 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이 들어가면 한반도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북핵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푸틴의 최측근 제가 아는 사람은 빨리 이걸 해야 되고 또 시진핑에게도 이런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대통령께서 야 민당 재노마들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다.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네가 나가서 앞에서 싸워야 된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비상계엄이 되고 그래서 저거 처음에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다가 그런데 민당이 무조건적으로 뭐 그냥 내란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탄핵 절차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났을 때 닉슨 대통령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치폴드 칵스라는 특별 검사도 임명을 하고 뭐 하원에서 조사도 하고 결국 마지막 상원에서 표결 직전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시거든요. 그 기간이 무려 2년이 걸립니다. 절차가. 우리는 맞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2월 4, 5일 탄핵소추, 그리고 12월 7일 1차 탄핵 안 되고 12월 14일 또 탄핵. 그래서 저는 아직 4개월도 안 됐어요. 이게요. 나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대통령은 저한테 야 이거 내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내란이 아니야. 형법 87조 91조 공부하고
제가 뭐 허영 공부 많이 교수, 하셨더라고요. 저는 예, 공부도 하고 대법원 1997년, 2010년 판례도 연구하고, 그리고 판례까지 연구하셨어요. 판례까지 연구하고, 그리고 허영 교수님, 이노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다 얘기나. 이거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상계엄을 하잖아요. 12.3 비상계엄을 해. 그것을 97년 대법원 판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고도의 통치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를 한다는 이런 원칙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노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 다소 우연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되고 허영 교수님은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국가 긴급권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대통령이 좀 과잉을 했다고 해도 내란죄 처벌한 사례 한 차례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 탄핵 소추안 벌써 13건 통과시켜서 8번 줄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국정 피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단에 고용한 변호인에 대한 비용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피해 전부 다 국가가 물어내죠. 우리 혈세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탄핵 소추한 사람 책임집니까? 안 집니다. 국회의원들 책임 안 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법률을 만들어서 그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몇 개월 후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해서 헌재에서 위헌법률로 판가름이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 국민들이 많은 손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국회의원 법률제정권자가 하냐? 절대로 안 해요. 면책이 돼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비상계엄도 고대 통칭이고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나 위헌법률을 제정해서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처벌 안 받는 것 같이 12.3 비상계엄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많은 그렇겠네요. 헌법학자들의 결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제가 12월 11일 날 긴급 현안 질의를 해서 얘기하니까 막 192명 야권에서 저한테 엄청난 비난을 들으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박성재 장관한테 야 이게 당신은 비상계엄을 내란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리고 통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법무부에서 준비된 게 있냐 없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연구해라 이런 형식을 빌려서 제 논리를 전개했는데 야당에서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고도의 통칭이다 이제 치고 나오면서 자꾸 같은 맥락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대통령하고 소통도 자주 하고 하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일단 대통령하고 서로 형제라는 건 낮은 거, 형 동생 하는 지금도 쉽게 이제 이름도 모르고 형님 동생 하는 사석에서 그 어떤 의리를 내가 끝까지 시켜서 내가 대통령한테 남은 가장 최후의 의리 있는 남자가 되고 또 이번 사태를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마음대로 수사를 해. 영장 청구, 발부, 집행이 전부 불법이야. 영장 청구도 12월 6일, 12월 8일 대통령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해. 12월 19일에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당해.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까지 해가지고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게 16차례, 동부지법 한 차례예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영장 쇼핑해. 이것부터. 청구하는 것부터 발부한 거 이순영 부장판사에 제가 1월 3일 날 체포영장을 관저에서 봤어요. 보니까 이 체포영장이 2장인가 3장인데 앞장에다 여기다 쪽지로 썼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로 이건 초법적인 영장. 이런 영장이 왔어. 1월 15일 날 신한미 부장판사가 쓴 영장을 새벽 5시에 윤곽근 변호사가 그렇게 살펴 야 윤변 너 이게 있냐 없냐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졌대.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영장이면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여기는 국가기밀시설 가급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색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불법으로 거기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부터 내란죄 수사권이면 공수처가 이거 하는 것부터 영장 청구 발부 집행도 또 헌재 가서 돌아가는 위법 사례 한 10차례 등등. 아니 저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중심이 돼서 이 나라의 모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라. 그래서 제가 딱 사태의 본질을 제가 광장에 나간 게 12월 중순입니다. 긴급 현안 질의부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있다.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그리고 종북주사파 카르텔. 이들 카르텔 세력과 맞서서 척결하는 게 성스러운 체제수호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대통령도 맞다. 대통령께서도 맞다. 그래서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제가 만든 단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쓰시면서 우리는 개인의 의리
바탕을 해서 예. 가치에 대한 의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또 자유민주를 지키는 의리의 어떤 사도로서 같이 싸우자. 이런 공감대가 해서 누구봐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가슴 있는 남자와 형제 지정으로 시작을 해서 예.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치를 지키는데 이제 선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게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논리가 정연하시고 저는 뭐 지금도 며칠 뭐 법 조문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사태 초반에는 일종의 뭐 비주얼 소커 때문에 뭐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대국민 담화에서 막 설명을 하고 그 전까지는 소커를 받았는데 그럼 초기부터 이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것은 탄핵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거네요. 초기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게 내란이냐 헌법 87조 이게 어떻게 되냐 국토를 참전할 목적. 국토를 참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토의 일부 또는 전체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걸 참전이라고 합니다. 참전할 목적 혹은 국헌을 물러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이게 이제 내란인데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나라를 국헌을 물러나는 목적, 나라를 망가뜨리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리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분이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프레임이고요. 싸우다 보니까 그분이 내란 수괴가 되고 저는 이제 내란 공범 1호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 계급장을 막 그냥 많이 달았지만 윤리 제소 또 징계 하는 것, 또 이제 제명하는 것, 검찰고 딱 9개 받았습니다. 9개. 9개를 받아서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그 체제 수호 전사로서 빛의 전사로서 싸우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좀 모호했어요. 모호했죠. 모호했는데 이번에 이 전개 과정에서 보면은 공수처장 부터 해서 법원, 우리법연구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곳곳에 그러니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동훈 공수처장, 우리법연구회 후속인 국제인권법연구회고 1차 체포영장 낸 이수영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또 1월 19일 오전 3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우리 창경 부장판사 그 앞에 우리법연구회 이순영하고 차은경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헌법재판관 이제 임명이 됐죠. 정계선. 이분도 문영배부터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이 있고 정계선은 서부지법 법원장 출신. 마은영은 서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문영배, 이미선 우리법연구회.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법연구회가 정치 성향으로 뭉친 집단이지 어떤 판례 연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나 보니까 13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럼 전체 법관이 얼마나 3,000명입니다. 5%도 안 되는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느냐. 이게 근본 문제고 아니 대통령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대로 수사기관이 횡포를 부리고 강압으로 수사를 하고 집어넣고 마음대로 재단하는데 그러면은 일반 시민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사기관이 횡포 부리고 강압하면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다. 이런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도부나 우리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은 그게 바로 우리 당의 중도하고 진보로 나가는 확장시키는 전략이고 그게 바로 당 지지를 올리는 전략인데 저하고 그게 이제 지도부하고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극좌파 성향의 마은혁 같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반국가 세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의 뭐 무더기 탄핵 같은 거 또 그 예산 폭거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계엄을 선포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했고 또 구치소에 있을 때도 이 의원님도 이제 가서 찾아뵙고 해서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
이제 구속 취소가 되고 한남동으로 기각하고 나서 예. 전혀 메시지 발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는 예. 그래서 올 때 그 전에 예, 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헌법 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있습니다. 예.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그렇죠. 비상사태인데 예. 저는 대통령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게 대통령하고 심지어 국회의원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느끼는 위기의식의 체감 온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예. 우리는 예. 국가 비상사태?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 국정의 최전선에서 최고 싸우고 고생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예. 민주당이 29차례 줄탄핵을 시도를 하고 입법 폭고 네. 특검법 해가지고 지금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제의권을 네. 행사한 게 40여 차례거든요. 네, 마음버리. 그 예산안 677조 4천억 원 마음대로 4조 원 이상을 잘라버리고 아니 대통령실부터 감사원, 경찰, 검찰, 특활비 제로로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런 무지막지한 집단의 폐악질에 대해서 느끼는 이게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저보고 이런 말씀하죠. 야, 내가 이게 보니까 이 나라가 멀쩡해 보여. 정말 정상국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정상국가로 밖에는 완전 하드웨어는 정상이야. 그러나 내부의 소프트웨어 이 기능하는 거면 정말로 너무너무 거덜나 있어. 너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국민들한테 주권자한테 직접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계엄을 했는데 야 보통 계엄하면은 5.17 시기에 어떤 비상계엄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국회 이런 거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일종의 연성계엄. 우리는 연성계엄에 대한 법이 미비가 돼 있는데 연성계엄을 연성계엄. 이제 경성계엄의 연성계엄을 생각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통령께 그다음 질문. 대통령께서 지금 아무 입장 안 내고 계시는데 대통령은 이제 선고기일 지정될 때까지 아마 아무런 입장이 없을 겁니다. 선고기일이 지정이 된 다음에 기일 지정되면은 그때 가서 그 당시 어떤 여론이나 언론이나 뭐 헌재 동향을 보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하시겠다는 입장에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도와줬던 분들 인사도 이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만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분들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또 건강도 하시고 특히 뭘 하고 계시냐면 제가 이제 성경 많이 읽으신다고 대통령께 하는데. 이제 그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 보내셨고 제가 이제 기도문을 2차례 드렸습니다. 기도문.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셨다. 예. 정말로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나오시자마자 그러시더라. 야 모든 게 하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입장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사례에 보면은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 출입을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가 정지가 되고 나서도 기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산행을 했어요. 뒤에 북악산 산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 아시겠지만 직무 정지 당했을 때 상춘제에서 기자 간담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 이제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계속 뭐 CBS라든지 예를 들어서 팍스뉴스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BBC에서 방송에 한번 출연해달라 그런 요청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그거를 전부 거절하신 이유가 내가 대한민국 국내 언론에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완고하게 거절하셨고요. 지금은 뭐 언론인 분들하고 뭐 대화를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일정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여론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실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잖아요.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때 같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론전에서 밀리지를 않아요. 어떤 광장에서도 그렇고 광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여론전에서 밀리지도 않기 때문에 좀 상황이 상당히 초기보다는 호전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차분하게 뭐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마흔여 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는 그 헌법재판소에 막스 레닌주의자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고 인민노련 출신입니다. 인민노련 출신이죠. 인천에서. 인천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6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인종파 6인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그거를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이 아침에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아주 그 협박을 했죠. 아주 협박을 했는데 최상목 몸조심하라. 이거 동네 큰달들처럼 말이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낫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딸들한테 좌표 찍어줬다. 괴롭혀라. 뭐 국민이 뭐 체포한다 했잖아요. 괴롭혀라. 좌표 찍어줬다. 또 하나는 그만큼 내가 지금 초조해. 자기가 헌재나 파악을 해보니까 만약 없으면은 이것은 그 인용이 안 돼. 그러면 자기는 나중에 감옥 가야 돼. 뭐 이 생각으로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예. 헌재에서 평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진행 사항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막 삭발을 4명을 하고 맨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km를 걷고 요 앞에 내시되면 걸어갑니다. 그 예, 텐트를 광화문 쪽에 40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길거리 뛰쳐나오고 예. 극자단체하고 연대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헌재 평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영배가 총대를 메고 원하는 대로 6대1을 만들어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침을 내렸는데. 지침을 내. 예. 결국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 사람들 너무 초조하고 안달이 난 겁니다. 그렇죠. 특히 3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서울고법 2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마 뭐 최은정 부장판사는 뭐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주심 부심이 전부 다 이제 좀 편향적인 인사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11월 15일 1심에서의 어떤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완전히 뒤바꿔서 벌금 100만 원으로 때릴 수는 없다. 그렇죠.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든 26일 전에 선고가 나게끔 오다를 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이라도 빨리 임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뭐 헌재에서 자기들이 셀프로 해가지고 국회 권한을 침탈했다고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거고.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거예요. 여야 합의. 세 명이 한 사람은 여당목, 한 사람은 야당목, 한 사람은 여야 합의 몫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초조하니까는 몸조심해 막 이렇게까지 이제 급박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이 이런 식의 이거 협박죄죠. 협박인데 이런 식의 발언은 윤리 제소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사실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전한길 선생을 정론관에 가서 저하고 같이 기자회견 하는데 세웠다고 저를 윤리 제소하고 여러 가지로 제명안까지 내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지도부가 윤리 제소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은 동료로서 이런 식의 발언 수위를 용인하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